네,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정기선 운임 예측 연구 결과 발표 및 새로운 연구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측에 있는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삼성 SDS와 공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삼성 SDS와 제가 하게 된 그 경위를 좀 설명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해운 운임에 이제 관심이 많아서 2016년부터 꾸준하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마리타임 폴리시 매니지먼트, 그리고 2021년도에 트랜스포테이션 사이언스에서 이제 제 논문이 이제 출판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삼성 측에서 연락을 줘가지고 이제 지금 제가 잘 보이진 않는데 해운 및 그리고 항공 운임 예측 관련 프로젝트를 삼성 SDS와 같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발표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SDS가 이 해운 운임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맞춰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찾고,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과연 예측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삼성 SDS에 몇 개월간 진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그냥 단순하게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삼성전자에서 이 예측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는,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금융기관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웨비나를 진행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 운임 시장 예측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선 운임 예측 대상 항로는 미서안, 북유럽, 미동안, 중남미, 중동, 그리고 지중해의 SCFI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구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9월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검증 테스트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델이 단순하게 프로젝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점검 예측 구간을 가졌어요. 2021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차로 예측을 점검 기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2차로 2021년 10월까지 예측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측 기간은 2024년 12월로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처음에 저는 원래 삼성 SDS랑 얘기를 할 때 현재 오더북이 반영될 수 있는 2년 후 2023년 12월로 했는데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1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기존 연구 예측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IHS 마켓에서 이제 예측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21년 이후에 BD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KMI 예측 결과를 보게 되면 2019년 이후에 KF 운임 지수가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 이제 문임이 이제 2017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 2019년 이후에 CCFI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제 연구입니다. 제 연구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나온 논문인데 2016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해운 운임 예측은 기본적으로 시계열 또는 머신러닝 기반의 기초한 예측 연구였습니다. 즉 과거 패턴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과 같은 급변 상황을 예측을 하는데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차별점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변수를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 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 연구는 물동량 그리고 선봉량 중심으로 이제 예측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변수들은 코로나 환경과 같은 어떤 변수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실패를 해왔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 대기 대수 그리고 컨테이너 선박의 정시성 등을 활용을 해서 코로나 상황을 반영을 하기 위해 이런 변수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방법들은 이제 시계열 모델 그리고 머신러닝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모델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급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즉 컴퓨터가 학습하지 못한 값을 뱉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를 했고요. 예를 들면 선봉량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오더북을 활용하고 그리고 물동량을 같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활용을 예측을 위해서 이제 PMI 지수를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풋 변수의 미래값을 아웃풋 값뿐만 아니라 인풋 변수의 미래값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한 해운 운임을 예측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방법론입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AI 방법이고 시뮬레이션 기반의 시스템 다이나믹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XG 부스트를 썼습니다.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변수 선정입니다. 사실은 이 해운 운임 시황 예측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변수들을 이제 검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크게 수요, 공급, 전략, 환경, 운임 측면에서 이제 변수들을 저희가 상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 전부 다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변수들을 보게 되면 뭐 컨테이너 수요, 즉 노선별 컨테이너 물동량 그리고 노선별 컨테이너 캐파 전부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 출발지의 PMI 지수 굉장히 많은 변수들 그리고 코로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박의 정시성, LA와 롱비치항의 선박 대기 대수들 그리고 아이들 플릿 많은 변수들을 고려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다음 장에 변수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델을 만든 목적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제 쓰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측 모델을 어느 정도 단순화시키면서 실무자들이 쓸 수 있게 그리고 다중 공정성 발생시키는 변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크게 수요와 공급 변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수요에는 노선별 컨테이너 물동량,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PMI 지수, 그리고 공급에는 노선별 컨테이너 캐파, 그리고 선박 코로나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선박의 정시성, 선박 대기 대수, 그리고 미래 2023년에 인도되는 컨테이너 선박을 고려하기 위해서 오더북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어려웠던 게 이 정시성 회복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였습니다. 뭐 그래서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2022년 여름 또는 뭐 말까지 지금 보시면은 롱비치항의 총 책임자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죠. 그리고 두류리와 무디스에서 이제 시황 전망을 한 걸 보면 한 2022년 말이 되어도 회복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전망한 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정했던 게 한 2022년 제가 9월, 10월 달쯤에 이 시나리오를 정했어요. 근데 최근에 물론 24시간 항만 운영을 지시한다든지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반영이 안 됐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실무자들과 모델을 짤 때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급변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정시성을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끔 모델링을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종 확정된 시나리오입니다. 크게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2022년 6월 선박 정시성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 그리고 시나리오 2는 2022년 10월 선박 정시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그리고 시나리오 3은 2023년 6월 선박 정시성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거.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스템 다이나믹스랑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인풋 변수들도 하나하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지만 머신러닝은 이 패턴을 쓰기 때문에 과거 패턴을 가져오는 방법론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1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월 운임 변동 패턴이 과거 수준의 패턴으로 가져오게끔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링 애로사항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 미서안의 캐파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북유럽의 캐파와 운임 지수입니다. 여기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코로나 기간에 선봉량이 부족해서 해운 운임이 올라갔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길게 보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구간별 말고 전체도 한번 봤어요. 구간의 캐파 말고 글로벌 전체 캐파도 한번 보자 봤더니 똑같이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캐파가 줄어드는 모습은 없고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변수 간 영향 관계 차이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에 변수들이 즉 수요와 공급이 해운 운임에 미치는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이 잘 되더라도 미래값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전 구간에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뒷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뮬레이션 기반의 시스템 다이나믹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엑스지부터를 사용을 했는데 먼저 시스템 다이나믹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6개 노선을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미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기반하여 운임을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제가 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그런데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동량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있어서 출발지와 도착지의 PMI 지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3년까지 예측을 하고요. 그거와 그리고 8000TU 이상의 괜찮아요. 네. 그리고 송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셔가지고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갖다 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쓸 일 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주된 컨테이너십 8000TU 이상의 오더북이 2023년에 인도가 되게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명목 캐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뭐 뒤에서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선박의 정시성을 활용해서 실제 캐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모델인데요. 출발지와 도착지의 PMI 지수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서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게 되면 우측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동량을 잘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오더북이랑 같이 활용을 해서 캐파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캐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캐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명목 캐파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실제 캐파라는 걸 만들어서 즉 이 실제 캐파는 명목 캐파의 정시성을 고려를 해서 다시 저희가 만든 변수입니다. 그 결과값은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글로벌 정시성 같은 경우에는 롱비치항의 선박 대기 대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위에 있는 초록색이 지금 글로벌 정시성이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롱비치항의 선박 대기 대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정시성을 만들었고요. 네, 다음 페이지면 이제 결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명목 캐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별 실제 캐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선박이 부족하고 해운 운임이 올라가는 그런 어떤 설명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삼성에서 매달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SDS 내부적으로 보는 참고용 보고가. 거기서도 두 가지의 캐파가 나와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명목 캐파와 실 캐파라 그래서 두 가지 캐파가 전부 다 이제 보고서에 실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CFI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서 이제 운임을 예측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다른 애로사항. 이 코로나 전후의 변수들이 갖는 그 영향 관계값이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트레이닝은 잘 되더라도 미래값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수식을 다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삼성 SDS와 해서 이제 보안이 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이 단순하게 영향 관계값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가져서 운임 예측을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수식을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시나리오 2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트레이닝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9월까지고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초록색이 이제 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예요. 지금 테스트 기간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빨간색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예측 정확도가 트레이닝 기간은 한 약 94% 그리고 테스트 기간은 약 97%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정확해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이거를 실제로 전략 기획에 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도 믿지를 않아요. 어떻게 믿었냐면 얘네는 그래서 총 2번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예측 결과값을 주고 6월, 7월, 8월, 9월 그리고 10월까지 예측 결과값이 얼마나 맞는지 보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 운임지수가 기존 패턴과 다른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에즈이즈 방식으로는 이제 운임 예측력 한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앙상블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은 엑스지 부스터를 이용을 해서 코비드 이후 어떤 기존 패턴을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보정 모형은 어텐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 지금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어텐션 모델을 적용을 해서 좀 예측을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머신러닝의 모델 컨셉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와 그 접근 방법이 조금 달라요. 물론 둘 다 크게 보면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인풋 변수들까지 정교하게 좀 시뮬레이션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을 지금 보게 되면 크게 수요, 그리고 공급, 그리고 SCFI의 과거 N개월 전의 정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채도가 높을수록 영향 관계가 높은 걸 뜻해요. 즉 SCFI를 보게 되면 수요 공급보다는 이제 머신러닝 상에서 SCFI의 어떤 과거 N개월 전의 정보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제가 좀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테이블이 있어요. 저기 보게 되면 SCFI는 머신러닝 상에서 지금 자기 1개월 전의 정보에 약 97%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2개월 전에 그 SCFI 자기 자신의 값과 약 92%의 관계가 있었어요. 즉, 이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과거 패턴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인데요. 이거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트레이닝 구간과 테스트 구간은 결과값이 그 기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기간 정확도를 보게 되면 트레이닝 구간의 정확도가 약 99%, 예측 구간의 정확도가 약 97%가 나왔어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트레이닝 구간의 정확도는 당연히 머신러닝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패턴을 썼기 때문에 전부 다 99% 이상의 그 적합도가 나오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실제 이거는 삼성이 썼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전략계획에 반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봤기 때문에 주의 깊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트레이닝 구간과 테스트 구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미래 점검 예측 구간이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9월까지 제가 이제 제시한 그 예측 구간에 대해 그 결과값에 대해서 매월 평가를 내립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서항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평균을 보면 시스템 다이내믹스가 약 88%, 그리고 머신러닝이 약 85%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10월 달도 평가를 받았어요. 10월 달을 보게 되면 시스템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미서안이 약 98%가 맞았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89%, 그리고 머신러닝 한 85%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1년 10월까지 데이터를 반영한 거예요. 매달 데이터를 넣으면서 최종적으로는 물론 이제 처음에 이제 삼성 SS가 저희한테 준 데이터는 어느 정도 뒷부분에 잘려 있는 데이터였어요. 왜냐, 미래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마지막 제출한 모형은 10월달 데이터까지 반영을 해서 한 모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머신러닝과 SD의 예측 결과값이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변수들이 지금 SCF가 떨어지는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패턴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변수들의 인과관계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보면 좀 우하향하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캐파의 30% 정도 공급량의 30% 정도가 발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발주가 됐고 그 발주량들이 2023년도에 인도가 되게끔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의 정시성이 회복이 되면 캐파는 다시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해운 운임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좀 적합한 모형은 SD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결과값을 가지고 현재 전략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운임은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지만 과거에 저성장 뉴노멀 시대였던 그 수준으로의 해운 운임의 하락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사점과 제안입니다. 먼저 보다 정확한 예측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신러닝과 시스템 다이나믹스를 동시에 고려한 어떤 해운 경기 예측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재는 제가 지금 했을 때 시스템 다이나믹스가 정확하다고 저와 삼성 실무자들이 좀 판단을 하긴 했지만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알고리즘이 개발돼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적용을 해서 어느 게 정확한지는 항상 투 트랙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측된 항로에 국적 선사의 주력 항로인 인트라아시아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기선뿐만 아니라 부정기선. 지금 뭐 BDI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을 했다가 뭐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굉장히 급락을 한번 했었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탱커 등 해운 전 부분에 대한 해운 경기 예측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S가 이 모델을 다시 한번 개발했던 이유는 지금 여기 써 있는 어떤 임기응변적인 경기 예측 그리고 글로벌 경제 사회 현상을 급변을 즉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예측 변수들, 예측 체계가 잘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게끔 이러한 어떤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운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 마켓 센티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위에 선사들이 갖고 있는 해운 시장이 좋다, 나쁘다와 같은 이런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한 교수님이랑 같이 해서 국가별 실무자 예측 그룹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운 운임 예측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좀 압박감도 물론 받았죠. 매달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행복했던 건 삼성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전부 다 유료 데이터거든요. 예,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